네, 취재 이유를 들어보는 시간 뉴스 AS입니다.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개물림 사고의 심각성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개물림 사고는 큰 부상 또는 사망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정부가 이런 개물림 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 4월 맹견 사육 허가제를 시행했는데 허가 마감일을 하루 앞두고 1년 동안 계도 기간을 갖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제도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게 농림축산식품부 설명인데요. 맹견 사육 허가제 취재한 글로컬 뉴스부 천재상 기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천 기자. 예, 맹견 사육 허가제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우선 맹견 사육 허가제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예, 맹견 사육 허가제란 문자 그대로 맹견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뒤 기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간 맹견은 특별한 허가 없이 키울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맹견과 그 소유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맹견이란 핏불테리어와 로트와일러 등 견종 5종과 그 잡종을 말하는데 허가 없이 맹견을 기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제도 도입이 매끄럽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예, 당초 정부는 지난달 26일까지 맹견 사육 허가를 받도록 했는데 기한 종료를 하루 앞두고 1년 계도 기간을 갖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견주들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인데 실제로 사육 허가 수가 전체 맹견 마리수의 약 10%에 머무는 등 참여율도 저조했습니다. 맹견 사육 허가제에 반대하는 견주들은 차라리 지자체에 동물 등록을 하지 말 걸 그랬다는 목소리까지 내고 있습니다. 네, 이 맹견 허가제 견주들 왜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까? 예, 견주들은 맹견 사육 허가제와 관련한 안락사 문제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견주는 맹견 사육 허가를 받기 위해 맹견이 여러 돌발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즉 공격성을 판단하는 기질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요. 현재 법률상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의 공격성이 교정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안락사까지 시킬 수 있습니다. 기질평가는 일부러 맹견을 놀라게 하는 등 12가지 상황으로 진행하는데 견주들은 낯선 상황에서 주인을 보호하는 개의 본능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동물을 보고 사냥을 하게 태어났고 그렇게 본능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는 아니죠. 사람이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있어도 흥분을 하고 주인이 있어도 제대로 못할 경우에는 그때 그게 문제가 되는 거겠죠. 네, 안락사 될 수도 있다는 점 생각하면 견주들 입장에서는 우려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부 입장은 어떤가요? 예, 정부는 기질평가가 맹견의 본능 억제 정도를 평가할 목적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기질평가는 견주에게 돌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절한 훈련을 권고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건데요. 또 안락사 될지 모른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애초에 기질평가는 합격과 탈락의 개념이 없을 뿐더러 맹견이 사람을 멀어 실제로 다치게 하지 않는 이상 안락사와 무관하다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을 실제로 물어가지고 사람이 사망했거나 다른 동물에게 큰 피해를 일으키는 그런 사고가 실제 발생했을 때 전문가들이 그 개를 갖다 평가를 해보고 훈련을 시켜도 그런 것들이 공격성을 낮출 수 없다. 이런 종합적인 판단 하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할 사안이다. 네, 이렇게 안락사 문제 말고 다른 쟁점도 있습니까? 예, 맹견 중성화 수술 의무화 역시 뜨거운 감자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맹견 사육 허가를 받기 위해서 맹견은 중성화 수술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중성화 수술이 의무화되면 맹견 개체 수가 줄어드는 게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같은 개물림 사고라도 맹견에게 물리면 치명적인 만큼 무분별한 맹견 번식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맹견의 숫자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 맹견이 통제 없이 늘어나는 것은 좀 억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견주들은 맹견의 대가 끊긴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성화 수술을 법이 의무화하는 건 개인과 동물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과한 규제라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중성화도 중성화를 한다는 거는 얘네를 없앤다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 개가 이제 13살이 돼요. 근데 얘를 중성화를 시키래요. 그러면 할머니를 중성화 시키는 거예요. 할머니가 임신을 할까 봐 걱정이 돼서 수술을 시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반면 반려동물 중성화 수술은 이미 많은 견주들이 하고 있고 동물이 우리와 공존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견해도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는 맹견 중성화 수술 의무화에 대한 의견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으며 계도 기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안락사 그리고 중성화 문제까지 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뜨거운 상황인데 이 밖에 다른 쟁점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맹견 중성화 수술과 기질평가 외 견주는 책임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전부 비용이 드는 부분이다 보니 견주들이 반가울 리 없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견주의 부담을 이해한다면서도 맹견과 공존하기 위해선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제도 취지에 공감하는 견주들은 이미 사육 허가를 받았는데요. 허가를 받은 견주도 제도 도입 과정에서 기존 견주들에 대한 배려가 다소 부족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법은 좋아요. 취지도 좋고. 그런데 이후로 법이 발효된 이후로 강력하게 거기에 맞춰서 하시는 건 맞는데 기존에 키웠던 견주들, 가족처럼 키웠던 분들이 지금 새로 발효된 법에 맞춰갖고 교육을 시키고 뭐를 하지를 못했다. 네, 청 기자 지금까지 정부 그리고 견주들의 입장을 한 번씩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맹견과 관련된 전문가들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전문가들은 맹균 사육 허가제가 개물림 사고를 막기 위한 선행적이고 필요한 제도인 점은 동의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맹견 사육 허가제가 일종의 규제인 점을 간과하고 견주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다소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허가라는 것이 규제거든요. 새로운 규제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해야 돼요. 규제라는 자체가 직접적으로 국민에게 바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피해가 발생함과 동시에 또 경제적 부담을 또 부담하게 돼 있어요. 정부는 이 같은 비판 여론을 받아들이고 계도 기간 견주와 충분히 소통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컨설팅 등을 통해 사육 허가제를 받지 못하는 견주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뉴스에이스 지금까지 천재선 기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